오랜 경험과 연륜으로 뉴스 속 행간을 살핍니다. 금요 초대석, 깊은 내공. 대통령은 연일 이념을 강조하고 있고요. 제1야당 대표는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국회엔 민생 대신 대립과 갈등, 말폭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보수 책사로 불리는 이분의 고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는데요. 이 얘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3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와 국정방향 전환, 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국정 쇄신과 개각 이렇게 요구했는데 제1야당 대표의 단식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내걸은 3가지 요구 조건은 뭐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단식의 명분은 한국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죠. 예. 뭐 그렇지만 좀 뭐 밥을 굶는 분한테 미안한 얘기일지 몰라도 이게 검찰 수사에 대한 방탄용 단식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뭐 저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고요. 이 요구 가운데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건 별로 없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안 받으려는 꼼수가 깔린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도 방탄단식이다 이런 얘기 나왔고 곡기를 끊을 게 아니라 정치를 그만두라 이런 반응까지도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간에 요새 주고받는 말이 너무 품격이 없어요. 막말을 주고받으니까 그래도 어쨌거나 정치 지도자들 아닙니까? 예. 국정을 끌고 가는 그런 국민들한테 좀 그래도 상대방을 비판하는 말이라도 좀 점잖게 해주면 좋겠는데 요즘에 여야 간에 주고받는 말을 보면요. 이건 막말이에요 그냥. 네, 거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품격이고 뭐가 없어요. 네. 그럼 이재명 대표 단식으로 아무래도 뭐 검찰 수사나 이런 일정도 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밥 굶고 있는 야당 대표를 검찰이 뭐 강제로 잡아다가 수사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수사 일정 조율하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하겠죠. 네. 그래도 또 체력적으로 단식을 무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식을 끝낼 때도 명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근데 대개 단식하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 끝내기보다는 이제 체력이 한계가 생겨서 그래서 건강상 이제 심각해지면 그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있죠. 받아야 되잖아요. 예.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뭐. 그래도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뭐 병원에 체력이 소진될 때까지 근데 어차피 단식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투쟁 방법이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도 이제 각오를 하고 시작한 거겠죠. 예. 이제는 뭐 그런 극단적인 방법 이외에는 뭐 자기 방어의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봤다는 뜻 아닌가요? 네. 여야의 이 대립이 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건 정치가 아닌 거죠. 투쟁이지. 네. 또 마음이 좀 씁쓸해지는데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육사가 뭐 홍범도 장군 소련 공산당 가입이나 뭐 활동 이력 문제 삼는다고 얘기했는데 육사의 시각이나 결정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그 말 듣고 이게 참 뜬금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던데요. 아니 이제 홍범도 장군이 과거에 공산당 입당한 건 뭐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건 뭐 소련의 스탈린 체제가 들어서기 훨씬 이전이고 그렇죠. 네. 더군다나 뭐 6.25하고 훨씬 이전에 돌아간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육사에 세워놨던 동상을 치운다. 저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가던데. 그 정부가 어떻게 보면 홍범도 지우기에 나선 배경 그럼 뭐라고 보세요? 아니 근데 뭘 홍범도 장군을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우기 할 이유가 뭔가요? 네? 무슨 그 위협적인 존재입니까? 뭐 공산당 이력으로 문제를 삼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요새 이제 좀 그죠? 극렬한 보수, 과격한 보수적인 입장을 막 거침없이 이제 표시하니까
아래 사람들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죠. 일부에서는 또 보수의 전체적인 보편적인 지향점하고도 좀 동떨어진 거 아니냐. 대통령이 뒤늦게 좀 뉴라이트 바람이 분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슬쩍 물어보니까 물어보자마자 시큰둥하면서 그럼 뉴라이트 늦바람 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 흉상 이전이나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는 어떻다고 보세요? 아니,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생각을 안 한 거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버린 거지. 예, 저는 국민한테 물어보면 지금 굳이 그걸 옮겨야 된다고 하는 국민이 글쎄요.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요. 별로 설득력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그 역사관에 따라서 이런 일이 그렇죠.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세웠 거 아니에요, 역사에다가. 예, 흉상을. 그것 때문에 못 견디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인터뷰한 여론조사 전문가도 네. 이 배경을 반공과 반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장관님의 시각도 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되죠. 왜 난데없이 뜬금없이 홍범도 장군 동상을 문제 삼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이 논란이 배 이름으로도 번져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진수됐던 해군 잠수함이죠. 홍범도함도 네네네. 지금 함명 변경을 정부가 시사를 했는데 이게 과거사를 이유로 배 이름 바꾸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어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따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대통령 아니었어요? 예. 그 대통령이 명명한 걸 그걸 굳이 또 바꾼다? 모르겠어요, 저는. 한덕수 총리가 이런 변경을 검토하는 걸 좀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함명 변경 가능성이나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 같으면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진보적인 대통령이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따님이잖아요. 네. 예, 물론 탄핵을 당하긴 했으나 그 대통령 시절에 명명한 것인데 그걸 지금 와서 바꾼다? 예. 홍범도 장군이 뭐 사상 이상하다 그래서 그거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률성 기념공원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률성실 전 몰랐었는데 이번에 말썽이 되고 나서 이게 누구냐 하고 봤더니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치다고 광주에서 그런 기념공원 만드는 것은 좀 지나치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이건 홍범도 장군 건하고는 별건으로. 다르게. 그런데 제가 광주에 사는 친지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거 뭐냐 물어봤더니 아주 뭐 그냥 평범하게 그거 끝난 얘기처럼 하더라고. 이미 끝난 얘기인데 뭘요? 그러던데요. 대꾸도 안 해요. 근데 광주시에서는 또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고.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은 이미 그건 공원 만드는 거 끝난 얘기인데 뭘 지금 새삼스럽게 그러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직을 걸고 맞겠다고 해서. 이게 보훈 저 장관이라는 그 직이 그렇게 막 거는 자리인가 보죠. 그래서 이렇게 항일운동, 독립운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 상황을 이번 주 내내 이런 뉴스가 쏟아졌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 전체는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윤 대통령은 하여간 어쨌건 취임한 이후에 굉장히 아주 극렬한 보수 그죠? 그 보수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으니까 뭐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것도 용납이 안 될지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상식적으로 납득은 잘 안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좀 답을 찾아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 연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념이라는 게 가치, 지향하는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요하죠.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니까 이념이. 근데 그게 꼭 지금 와서 저런 식의 이념인 것이냐, 이게 국민적인 동의가 있는 거냐 하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의문이에요.
왜 이 시점에서 이념의 중요성을 들고 나왔을까? 혹시 총선까지도 염두에 둔 전략이라고 보진 않으시나요? 뭐 나름대로는 보수를 그 강력하게 결집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음직하지요. 뭐 안 그래도 보수는 결집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예. 네, 근데 저렇게 과격하게 안 해도 뭐 윤 대통령의 그 보수성에 대해서 한국의 보수 세력들은 다 결집할 거라고 보는데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저로서도 잘 좀 이해가 안 가요. 윤 대통령이 오늘은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 또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제는 공산 전체주의나 반국가 세력과 이 반일 감정을 연결해서 얘기했는데 이 발언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국민의 노래에 할 말이 없네요. 네. 그걸 그러니까 이 반일 국민의 반일 감정이라는 게 뿌리가 깊은 거잖아요. 굉장히 예. 광범위한 정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몹시 부담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반일 감정을 뿌리서부터 이거를 이제 그 바꾸고 싶어서 네. 미국하고 관계하고 등치시켜 버린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가세요. 네, 지금 들으면서 느끼는 건 그런 건데요. 네. 어쨌든 아니 뭐 네. 한미일 삼각 동맹, 삼각 공조를 강화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건 뭐 진짜 필요한 일이긴 하죠. 예. 네. 근데 이제 일본하고 관계가 이게 이제 국민 정서상 미묘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국민을 설득을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권력이 설득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만큼 예. 국민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윤 대통령을 보면 국민을 설득할 생각을 안 해요. 내 생각이니까 따라오세요.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예, 저는 그건 온당한 그 통치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이념을 강조했던 건 아닌데 최근 들어서 부쩍 이념을 강조하고 있고 또 최근에 발언이나 행보가 좀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너무 나간 거 아니냐는 지적이 앞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계속 나와서요. 발언 수위가 거칠어지고 있는 부분. 공보수석과 대변인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더 체감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평소 생각했던 대통령의 언어는 아닙니다. 왜 이렇게 거칠어졌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원래 성품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취임한 후에 어떤 자극을 받은 것인지 저는 그것까지 알 도리는 없는데 예. 저희가 과거에서 영어에도 프레지던셜 워드라고 대통령의 언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품격이 있어야 되고 가능한 한 함축적이라야 되고 네. 그죠? 상대방을 인정해야 되니까 내 의견이 진선진미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독선이죠. 민주주의국가 대통령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대통령의 언어가 중요하다는 말을 저도 뭐 직책상 많이 듣고 많이 했고 절실히 느끼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최근에 이렇게 하는 공식적으로 하는 말은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통령의 언어라는 범주를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할 때가 많죠.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십니까? 아니 뭐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뭐 말해야 들을 뿐도 아니고. 아이고. 현재 당정 관계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대통령이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여당 연찬에 참석했고 올해 또 참석해서 이제 2년 연속 참석이 됐습니다. 당정 일체를 강조한 행보로 보이고 뭐 우리가 윤석열이다 이런 구호까지 나왔어요. 요 장면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당정 일체라는 말을 저는 대통령이 쉽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과거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여당은 그죠? 대통령하고 같은 당이고 당의 대표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의회의 구성원이에요. 그럼 의회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행정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견제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당하는 태도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말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회민주주의 원리에 벗어나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런 말씀할 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요. 네. 말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 김기현 당대표도 그렇지 무조건 대통령만 추종하는 게 여당 대표의 그 사명은 아니에요. 책임은 아니에요. 할 말은 해야죠. 네. 예.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수당은 아니지만 네. 두 번째 큰 정당이잖아요. 집권 여당이고. 예. 그러면 의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줘야죠. 국민의 대표인데.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지만 행정권을 가진 것이고 네. 국회의원은 역시 국민의 대표인데 입법권을 가진 거잖아요. 예. 입법권이 행정권에 우선합니다. 그래서 헌법도 보면 의회가 대통령보다 앞에 나와요. 네. 그게 민주주의 원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집권당의 모습은 원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그거 모르겠어요. 체질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여당이 대통령의 뜻에 반해서 나오는 이게 목소리는 뭐 어제 오늘 일은 많이 들리지 아니고 않거든요. 뭐 전통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네. 그래도 과거에는 좀 신중해도 하려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 뭐죠? 국민의힘인가 여기는 아예 뭐 신용조차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총선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보자면 국민의힘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수도권 위기론 얘기가 네.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민심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보기에는 지금 의석이 수도권이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지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쓰라린 이제 기억 때문에 패배 때문에 이제 알러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같으면 저는 수도권에서 뭐 경기도는 상당히 여론조사에 보면 불리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서울의 경우에는 꼭 그렇지도 않다고요. 이게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긴장해야 돼요.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면 여론조사에 나와요. 그렇게. 네. 수도권 위기론. 근데 이제 이런 위기론을 제기한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 지도부에서는 뭐 승선 거부 발언 나오고 배 태운다 안 태운다 좀 불편해하는 심기가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민주정당이 말이죠. 이게 무슨 군대도 아니고 뭐 검찰 조직처럼 상명하복의 조직이 아니에요. 정당은. 그건 좀 기본적인 건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 정치에 정당 정치의 기본 원리를 자꾸 무시하는 발언을 여당 대표가 하면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참담한 심정이 그런 거 볼 때마다. 예. 뭐 김기현 대표가 연찬에서 이런 말 했더라고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인재라면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시겠다. 십고초려를 하면 그럼 인재 영입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요. 그 인재 영입을 안 해본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데 예. 제가요. 2000년도 16대 총선 치르기 위해서 이총재 명을 받아서 네. 그 좋은 분들 모시려고 노래 엄청 했는데요. 이야, 한 사람 설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 저도 몰랐어요. 미처. 또 지금 같으면 글쎄요. 지역에 있는 좋은 인재가 네. 국민의힘에 선뜻 들어오려고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그 김기현 대표께서도 뭐 설득을 이제 앞으로 하실 텐데 예. 굉장히 아마 힘들 거예요.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40%가 안 나옵니다. 계속해서. 네. 그런데 다른 좋은 인재가 들어오십시오. 그럼 선뜻 들어갈 거라고 본다?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힘들 거예요. 굉장히 고생하실 겁니다. 그 양반. 그럼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방점을 둬야 된다고 그거는 뭐 보세요? 조금 더 있어 봐야죠. 이제 내년 들어가 정기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 여당한테나 야당한테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예. 국민 정기국회 어떻게 치르는지 국민의힘이 어떻게 여당 노릇하는지 보겠죠. 지금 같이 보여졌던 그런 자세로 정기국회를 치르면 네. 내년 총선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네. 지금 뭐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거 보면 무응답 또 무당층 굉장히 많죠. 예, 중도층 네, 굉장히 많고요. 많죠. 여야 정당 네. 지지율이 같이 떨어진 조사 결과도 꽤 맞습니다. 있습니다. 요런 여론조사 지표는 서로 어떻게 적대적 보세요? 공생관계예요. 아주 가장 극단적인 적대적 공생관계. 우리나라 여야가 항상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온 거잖아요. 예. 요즘은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디서 좀 해법을 찾아야겠습니까? 글쎄요. 자기들 본분을 다 하면 돼요. 자꾸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야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지금 상황으로는 접점이 보이지가 않아서. 그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저러는 건 아닐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정부가 오염수라는 용어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요건 어떻게 보세요? 오염수라고 하든 처리수라고 하든 그 국민이 그 명칭에 따라서 생각을 바꿀 거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뭐하러 그런 거에 그런데 매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도 이제 국민의 여론이 불안한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고 민심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거는 명칭 변경도 시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본질적으로 그건 항상 아무리 공식적으로 조사했더니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그거는 성격상 찜찜하게 남게 마련인 거예요. 아무리 정부가 명칭을 오염수라고 하든 무슨 정화수라고 하든 관계없어요. 찜찜한 건 항상 남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격상 그래요. 그게. 네, 그러니까 정부도 너무 그렇게 미시적으로 하지 말고 좀 대범하게 설득을 하면 좋겠어요. 국민을. 국민의 우려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답해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건 뭐라고 얘기해도 찜찜한 거 안 가신다니까요. 지금 급식이나 이런 데 수산물을 많이 활용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 보여서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의 신뢰도가 높을 것 같으면 좀 난데 지금 신뢰도가 낮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 믿는 거죠. 기분 좋은 소식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주제가 별로 없네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자꾸 이게 인심 잃는 소리만 자꾸 하게 돼가지고 저도 참 난처한데 이거. 지금 국민의힘도 대통령실도 다 야당도 다 잘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국민적 지지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평가하기 이전에 다수 국민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다 실망스럽게 보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깊은 내공 오늘 보수 책사로 불리시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먼 걸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